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매년 소개하는 2025년에 새로 생긴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이 작년에 여느 때와 같이 주지사가 서명을 해가지고 많이 생겼습니다. 이 매년 많은 노동법, 고용법 법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한인 고용주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들을 몇 개 선정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매년 올라가는 최저임금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LA시나 LA 카운티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2025년에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원 법안인데요. SB 399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나 정치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금지하는 목표입니다. 이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특히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종교에서 기도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걸 회사 내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케이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종업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종업원들이 해고될 가능성 아니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거를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고용주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그런 직장 내 종교적인 회의나 기도나 그런 걸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은 기독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갖고 이렇게 강요하면은 종교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이 고용주가 강제하는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나 그런 불리한 인사조치, 해고나 강등 같은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서는 종교의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그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하원 법안 AB 229인데요. 내부 고발자벌, 즉 위슬블로우에 근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가 그 노동청이 자체 사이트에 그 포스터를 만들었고 제가 만든 그 노동법 포스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부자 고발에 대한 권리,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은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내부 고발자에게를 막는 회사 방침을 만들거나 실행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고용주는 내부 고발자인 종업원에게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나 연방법을 위반하는 회사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보복하면 안 되고, 이전 직장에서 또 내부 고발자였던 종업원은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원법안 SB 1137. 많은 경우에 인종이나 성, 피부색, 종교, 장애 등 그 직장 내에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2개 이상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 여성의 경우에는 인종과 성이겠죠. 그리고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출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을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도 이를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역시 차별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이 법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하원 법안 AB 249인데요.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타임오프입니다. 즉 성폭행이나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정법이 있는데요.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해고나 차별을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시빌 라이트 디파트먼트가
담당하게 이 법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범죄의 피해자인 직원이나 그 가족들도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 직원은 병가, 즉 식리브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에서 타임오프를 통해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인 광고의 운전면허 요구 차별 금지, 즉 SB 1100인데요. 이거 상원 법안입니다.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이 이 채용에 합리적으로 중요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 즉 버스 같은 거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요구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과연 리프트나 우버 같은 서비스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요.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상원법안 SB 988입니다. 이런 기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버나 리프트 같은 독립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 완료 뒤 30일 내에 지불을 해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원 법안 AB 2123인데요. Paid Family Leave, 이거는 제가 나중에 Paid Family Leave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만 따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급 가족병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돈을 고용주가 주는 게 아니고 EDD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Paid Family Leave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기 전에 이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미리 2주 동안 사용하라. 즉 Paid Family Leave를 가지 않고 휴가를 안 쓴 거를 사용하라고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는 게 하원 법안 AB 2123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이 고용주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노동법, 고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